안녕하세요. 박다영입니다. 7월 첫 주 주간 시세 동향 알아보는 날인데요. 지금 상황이 세종시는 거래가 상당히 없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날짜까지 딱 한 달간 세종시 행복도시 내 아파트 거래된 거래량 봤더니 한 39건 정도 지금 잡히고 있어요. 실거래 신고된 것이. 물론 시간이 지나면 실거래 신고는 조금 더 올라올 거예요. 그렇게 보더라도 뭐 한 50건 전후 이 정도 선 될 것 같으니까 거래량은 상당히 지금 저조한 상황인데, 그 중에 지금 급매물처럼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죠. 한 몇 건 정도는 기존에 그 고가가 찍힌 것에 비해서는 뭐 5천에서 한 1억까지 떨어진 채로 거래가 된 것들이 있으나, 나머지는 오히려 이전보다 또 신고가가 나오는 곳도 있고, 떨어졌다고 보기에는 애매한 뭐 저층이라서 뭐 한 3, 4천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거의 그 비슷한 평균치 이상에서는 그래도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과 그리고 KB 리브온에서 지금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가 어떻게 변동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지, 보고를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부동산원 보도자료입니다. 7월 8일자고요. 조사 기준 일자는 7월 5일이 되겠습니다.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매매 가격은 0.26% 상승, 전세 가격은 0.19% 상승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지금 전국적으로 세종을 제외하고 다른 많은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 상승이 생각보다 지금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인천 어느 지역에서는 한 달 새에 매매가 1억이 올랐다. 딱 작년 세종시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국 여러 군데에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이 0.35%고요. 서울은 0.12%에서 0.15%로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한창 세종시가 급격하게 오를 때 그 서울시는 0.01, 0.02 이 정도로 매매 가격 변동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의 매매가가 좀 지속적으로 상승폭을 확대해가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세종은 마이너스 0.03%에서 0.01%로 하락하다가 지금 거의 보합에 가까운 이런 정도가 되었다. 뭐 거래가 워낙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이제 한 달 거래를 따져도 한 40건밖에 지금 집계가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한 주로 따지면 10건 이하의 거래. 사실은 지난주 한 주간 제가 신고된 걸 보니까 뭐 한 두세 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세종시 행복도시 내 아파트는. 그렇게 볼 때는 매매가 변동을 조사한다는 것이 무색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 외의 지역들, 외곽 지역들, 조치원이라던가 금남면이라던가 이제 그런 거래들이 좀 있었고, 또는 그 1억 미만 그 거래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 가지고 아마 통합해서 매매가 변동률을 볼 텐데,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세종시는 전체적으로 어떤 그 수치가 뭔가를 말해줄 수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시도별로 충남이 0.24% 상승, 충북은 0.22% 상승, 대전은 0.19% 상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 이번 주에 보인 곳 인천입니다. 여전히 인천이 높은 상승률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0.43으로 높은 상승하고 있고, 제주 0.37% 상승입니다. 네, 부산이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해운대구 0.52% 상승했네요. 세종의 경우는 높은 매물 호가로 매수세는 주춤한 가운데, 네, 그건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는 이야기고요. 조치원읍 중저가 위주로 상승하며 하락에서 상승 전환.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락하다가 상승했다 하는 요 상승 금액이 세종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두세 건밖에 거래가 안 돼서 이게 뭐 올랐다 내렸다 뭐 집계를 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런 가운데 그래도 거래량이 많은 조치원이나 이렇게 외곽 쪽에서 그래도 좀 상승한 금액으로 거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 전환했다 집계가 된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 동향은요.
전국이 0.19%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은 0.20에서 0.23% 상승했고요. 지금 재건축하거나 그런 지역들, 서울에서도 그런 지역들은 이제 여기를 내 집을 비워주고 여기 이제 공사를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주변에 전세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뭐 직장도 있을 것이고 학교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멀리까지 못 갈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전세를 구하게 될 텐데 그때 전세 구할 물량이 적기 때문에 지금 임대차 뭐 입법 그거 덕분에 기존에 살고 있던 전세자들이 이사를 안 나가고 그대로 지금 눌러앉아 있거나 또는 주인들이 직접 들어가거나 지금 그런 상황이 많아서 전세 매물이 없죠. 그 가운데 전세를 구하려다 보니 그 서초구 쪽 반포 주변이 아마 전세가가 상당히 높게 상승한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울이 0.10%에서 0.11%로 전세가 상승했고요. 세종의 경우는 마이너스 0.01%에서 마이너스 0.12%로 전세가 하락폭이 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북 전세 가격은요 0.24% 상승했고 대전은 0.22%, 충남은 0.17% 상승, 세종은 마이너스 0.12%. 네, 전세 가격 대전이 0.22% 상승했는데요. 서구는 0.29%, 탐방동, 관저동 등 구축 위주로 상승했고요. 대덕구 0.25%는 정지여권 양환, 송촌동, 대화동, 법동 위주로, 동구 0.22%는 용운동, 파남동 위주로, 중구 0.22%는 용두동 등 교육환경 양환, 대단지 위주로 상승을 했다고 하고요. 세종은 계절적 비수기 및 신규 입주 물량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체감되고 있습니다. 거래가 전세도 많지 않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가 전세를 또 구하려고 보면 원하시는 매물이 그렇게 쉽게 구해지지는 또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체감하는 그 온도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요. KB 리브 부동산 주간 보도자료 같은 날짜 기준입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 매매와 전세 상승이 조금 주춤해졌고 세종은 보합세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리브 부동산에서는 세종이 조금이나마 상승하고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 주에는 보합세, 그러니까 거래가 없다 보니 호가도 뭐 딱히 더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마 보합세로 조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리브 부동산의 매매 가격 변동은요. 대전은 0.38%. 세종이 주춤한 동안 대전이 세종을 거의 앞질러서 이렇게 매매가가 상승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세종이 다시 대전을 치고 훅 올라가면서 이 차이를 이만큼 벌렸단 말이죠. 그러다 세종이 지금 주춤하고 있는 사이 다시 대전이 이렇게 차이 폭을 좁혀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전과 세종은 사실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같은 그 영역 안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출퇴근하시고 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종이 조금 더 뭐 금액적으로 유리하다거나 또는 뭐 살기가 좋다고 느껴지면 세종으로 왔다가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고 대전이 지금 세종이 너무 올랐고 지금 이전에 얼마의 전세를 구했는데 지금은 그 금액으로 구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대전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그럼 만약에 대전이 다시 또 올라오면은 또 뭐 세종으로 왔다가 이렇게 그냥 한 동네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영역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대전이 0.38% 상승했고요. 충북이 0.41%, 충북도 지금 꾸준히 상승하고 있죠. 충남 0.32%, 세종은 보합 매매가고요. 전세 가격의 경우 대전이 0.43% 상승, 충북이 0.24%, 충남이 0.14%, 세종은 보합으로 나왔습니다. 네, 매매 가격 상승률을 보면요. 이번 주에는 오산이 1.25%로 가장 높은 상승 보였고요. 다음이 평택 1.1%, 안산 단원구가 1.05%였습니다. 그 가운데 대전 서구가 0.85%로 이번 주 높은 상승 보였고요. 시흥이 오랜만에 조금 주춤했네요. 주춤했다고 봐도 0.76%지만 1위를 내주고 조금 내려와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전년말 대비는 여전히 시흥이 26.6%로 가장 높은 상승률 보였습니다.
전세 가격의 경우에는요, 이번 주에는 오산이 1.48%로 가장 높은 상승률 보였는데, 대전 서구가 0.91%로 높은 상승. 여기도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금액이 높은 금액으로 전세가가 거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매매 증감 보겠습니다. 대전이 이번 주 0.38% 상승한 가운데 동구는 0.04%로 상승이 높지는 않았고요. 중구도 0.11%인데 서구가 0.85%로 상당히 높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유성구 0.08, 대덕구 0.21% 상승, 그리고 세종은 0.0으로 보합인 상황이 됐고요. 청주가 0.34% 상승한 가운데 상당구가 0.55%, 서원구가 많이 올랐습니다. 0.70%, 청원구 0.07%, 흥덕구 0.11%. 충주 제천이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0.6, 0.63. 충남인 경우에는요, 천안이 0.31% 상승한 가운데 이번 주 동남구가 0.6%로 상승이 좀 많았고요. 공주 여전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0.56%, 아산 0.49%, 논산 계룡 이번 주에는 조금 조용했고요. 네, 매수자 매도자 동향 지수 보겠습니다. 100보다 크면 100이 넘는 수치면 매수자가 많은 거라고 했는데 서울이 102.0, 100을 넘어가면서 지난주도 거의 100에 가까웠는데 이제 100 넘어가면서 서울에 계속 매수하려는 그 의향이 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뭐 그렇다고 보면 서울도 이제 지금 하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이 또 더 좀 심하게 올라갈까봐 다들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대전이 98.3, 계속 좀 한 달 정도 100 이상 보였다가 지금 살짝 떨어지긴 했는데 거의 뭐 100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 그래서 대전은 계속적으로 매매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종 57.7, 지난 한 달보다는 많이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뭐 문의도 거의 별로 없으시고 계속 이제 내놓으신 분들이 뭐 언제쯤 될 것 같냐, 이제 그런 문의 전화만 간간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전화가 가장 많이 오고 있는 것은요, 이달 말 분양에 들어갈 세종 자이더시티 이 청약입니다. 분양을 하는데요. 전국구로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 보이고 계셔서 지금 기간 아마 발표가 8월 초에 날 것 같은데 그동안은 계속해서 세종시는 전체적으로 좀 거래는 조용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게 끝나고 나면 그냥 사는 게 낫겠다. 지금 금매도 좀 나와 있고 그러니까 좀 저렴한 매물이 있다고 하면 사겠다. 이렇게 좀 매수 심리가 작동하지 않을까. 그 이후에는 당장 분양 잡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뭐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양에 관련된 일정이 끝나고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충청북도 126.5, 충청남도 109.9로 모두 좀 높은 매수 우위 지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지금 매매 거래가 얼마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이 매매 거래 지수. 그러니까 세종시가 작년 한 6월 그때 한창 세종시가 막 오르기도 하고 막 매수하시려는 분들이 막 들어올 때 그때는 뭐 110, 120 그 정도의 매매 거래 지수로 보였던 이 수치거든요. 그게 현재는 대전도 13.0, 별로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세종이 11.5로 그나마 막 3.8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살살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매매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 충청북도도 매매 거래 지수로 보면 22.7, 막 빈번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고, 충남이 32.8로 그나마 다른 지역들보다는 조금 높은 매매 거래 지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세 수급도 한번 보겠습니다. 200이 되면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만 있고 전세 나오는 매물은 거의 없다. 100 정도가 되면 전세 구하는 사람, 전세 나온 물량이 거의 비슷비슷하다. 근데 보통 지금 100보다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구하려는 사람보다는 전세 물량이 적다. 그런데 구하려는 사람이 많다고는 해도
뭐 물량이 많고 사람이 많아도 내 금액에 맞아야 되잖아. 나는 2억짜리 정도의 전세 물량을 구하는데 나와 있는 전세 물량이 3억 5천, 4억 이렇게 다 나와 있다고 하면 결국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거래가 잘 안 된다, 한산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서로 하고자 하는 그 금액 차이가 크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전이 184.9, 그러니까 여전히 구하려는 사람은 많고 전세 물량은 적다, 이렇게 보이고, 세종이 142.3, 그러니까 점점 좀 올라오고 있죠. 기존에 입주로 인해서 쏟아져 나왔던 물량들이 차츰차츰 소화되면서 이제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구하려는 사람은 계속 지속되고 그 숫자가 비교적 일정하게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충청북도 183.7, 충청남도 182.6.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세 물량은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 행복도시 외곽에 있는 지역들도 전세 물량이 없어요. 월세만 한두 개 있고 전세 거의 찾아보기가 쉽지 않고, 공주만 해도 전세 물량 단지별로 없거나 하나 있거나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전세 물량은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요, 지난 6월 말에 확정됐던 국가 철도망 얘기 잠시 하고 가겠습니다. 대전에서 세종, 충북을 잇는, 그러니까 이 충남, 충북, 세종, 대전 여기를 전체로 잇는 충청권 그 메가시티의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교통망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충청권에서 다 같이 시도지사들이 힘을 합쳐서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 대전시에서 제안한 것들이 거의 좀 다 확정이 된 것 같고, 나머지 시도에서는 들어준 것도 있고 조금 더 보자 하는 것도 있고, 약간 그런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 최종 확정됐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조치원역까지 ITX 열차 운행은 미성사됐다. 조금 더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이제 반석, 여기 대전이거든요. 대전 전철 반석역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어디를 지나게 되냐면 대평동 지나고, 나성동 지나고, 어진동 지나고, 아마 육생활권 지난 다음에 조치원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 라인, 조치원까지 가서 오송 지나서 청주공항으로 이제 연결되는, 조치원에서 또 청주공항으로 연결되는 이제 요 라인도 이야기가 있었죠. 이제 보면 대전 반석역에서 정부 세종청사 조치원역을 잇는 대전 세종 충북광역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종 반영됐다. 그러니까 요까지는, 조치원까지는 반영이 된 거예요. 다만 정부 세종청사 조치원역 구간에 ITX 들어가게 해달라, 요거는 보류됐고요. 또 그 충북 쪽에서 청주 도심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 한 것이 또 보류가 됐습니다. 그냥 현재 있는 구간, 그 청주공항 쪽으로, 외곽 쪽으로 해서 그냥 쭉 지나가는 그 라인을 그대로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종 지역을 비롯한 지역 수건 사업인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가 복선 전철로 건설된다.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 사업 구간의 길이는 49.4km로 국토교통부가 현재 예상하고 있는 사업비는 2조 1,022억 원이다. 이제 요게 됐고요. 다만 세종시가 요구했던 정부 세종청사와 조치원역 구간의 ITX 열차 운행은 이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빠져 아쉬움을 주었다.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지금 국회 세종청사가 아직 올지 안 올지 결정이 안 됐어요. 이게 ITX든 KTX든 이걸 세종으로 넣어준다는 말은 국회가 온다는 걸 결정하는 것과 거의 같은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국회가 올 정도로 여기에 서울에서 긴밀하게 교통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걸 인정할 때 얘를 넣어주겠다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국회를 넣어준다 만다가 이게 각 정당들이 표를 얻기 위한 그 카드로 계속 지금 들고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확정이 돼버리면 이미 이제 방황하고 있는 표를 끌어오는 그 이제 양쪽 심리전을 이용하는데 그 카드를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를 세종에 넣어주겠다, 조금 보류한다, 요거 지금 계속 질질 끌고 가는 것과 요 세종시의 ITX든 KTX든 서울에서 1시간 안에 이렇게 빨리 접근하게 해주겠다, 요거를 오케이 또는 노 하는 그 두 개가 서로 맞물려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 철도를 놓아준다는 게 오케이가 됐다 하면 국회가 오는 것이 결정나는 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세종시 집값 너무 오른 것 때문에 정부가 안고 있는 그 부담감이 상당히 크죠. 그러면 이 철도를 놓아주겠다, ITX나 KTX가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게 국회를 넣어주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하면, 또 한 번 아마 세종시 집값이 지금 그나마 세종시가 막 떨어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남들이 잘못되는 거, 잘 안 되는 거 보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종시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것 때문에 속이 타지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겉봐라, 뭐 세종시 뭐가 있다고 그렇게 올랐냐, 뭐 그렇게 오른 게 잘못됐지, 이렇게 하는 그 속 시원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또 건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보나마나 그거 발표하면 세종시 집값 지금 다른 전국 오르고 있는 거 하고 또 마찬가지로 물려서 또 막 돌아갈 텐데, 그러면 부담감이 더 커지겠죠. 하나라도 공무원이 많은 그쪽 집단만이라도 어떤 그 타겟으로 좀 남겨놔야 본인들이 피해갈 곳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그냥 저 혼자 생각인데 좀 그런 느낌이 저는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장 바로 발표나지 않는 게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세종을 중심으로 한 대전, 충남, 충북, 청주공항,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좀 알려드리는데, 청주공항 주변에 지금 청주공항이 보시면 철도로도 연결되고 이제 공항이 아마 좀 커질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필요한 공장, 창고, 용지 분양이 곧 청주공항 바로 옆에 있을 예정입니다. 제가 그때 다시 안내 드릴 건데요. 혹시 청주공항 근처로 공장 부지, 물류 창고 뭐 이런 거 찾으시는 분들 저한테 미리 연락 주시면 조금 그 공고가 나가기 전에 미리 좀 연결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거 생각하고 계신 분은 또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자세한 내용들 뭐 찾아보시면 다 나오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정부 청사에서 조치원까지 이제 연결되는 것까지가 요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됐다. 세종시는 어쨌든 그 중심을 구축하기 위해서 조금씩 계속해서 변화해 가고 있다. 요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미스터 홈즈 세종센터 부동산 호스트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